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이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안 하셨다는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공정은 근거 없는 세치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얘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두 번째 병가가 끝나기 전에 세 번째 개인 휴가 신청을 제대로 했는지입니다. 책임자인 지원반장 상사는 휴가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러니까 당직병이 추장을 아들에게 왜 안 들어오냐 전화한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추장관은 어제 이 당직사병 가리켜서 이웃집 아저씨라고 이렇게 해칭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부모들이 장관님과 여당의 억지 개변에 더욱 억울한 심정으로 또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우선 이 사태의 발단은 최초의 제보자라고 알려진 당직병사 A가 저의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고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드라,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야당 쪽에서는 공익제보자라고 하시는데 공익제보의 요건을 갖추려면 공익에 부합해야 되는 제보이고요. 예, 이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번에는 이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최초 제보를 했던 당직사병에게 오해와 억측이 는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아들 부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웃집 아저씨다라고 좀 폄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웃집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직 사병은 2사단 알파 중대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은 2사단 배틀 중대 소속이에요. 예. 중대가 다릅니다, 일단. 근데 두 중대는 당직 사병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같은 두 중대가 당직이라는 건 저녁에 이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부대에서 한 당직 사병을 쏘고 그다음 주에 한 당직 사병을 해서 한 당직 사병이 두 중대를 같이 관할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25일 날은 바로 이 당직 사병이 자기 소속이 아닌 배틀 중대에도 인원 점검을 여기서 보고를 받아서 같이 관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전혀 상관없는 부대에서 문제를 카더라 항송한 게 아니라 실제 두 중대를 함께 관할하고 있는 당직 사병이 이쪽 보고를 받아서 미복귀자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전화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예. 도대체 누구한테 저런 이야기를 들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당시에 부대에 근무했던 사병들이 이 언론사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저거는 분명히 아들한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이 팩트를 오도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겠지만 사실 뭐 중대, 대대, 연대가 다르면 뭐 일명 뭐 이웃집 아저씨,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그 말인즉슨 결국 이웃집 아저씨로 치부할 사이가 아니라 꽤 밀접하게 같은 부대, 같은 당직, 인원을 체크하는 사이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그렇죠. 있다. 이 당직 사병은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중대는 아니지만 그날 같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왜 전화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대 운영도 그렇게 돼 있고. 예. 그러니까 당직 사병이 정말 카더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오늘 짚어볼 당직 사병은 지금 화면에서 만나본 25일
이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건 현모 병장이 아니라 또 다른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당직 사병의 얘기입니다. 하정대 국장, 예. 저희가 달력을 보면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두 번의 병가, 2차 병가 끝나는 날에 여기 현모병장이 아니라 또 다른 당직 사병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어떤 내용을 했다는 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 거 하나는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었다 하는 게 첫 번째가 있었고, 예. 두 번째는 개인 휴가를 이미 23일 날 이미 승인을 받아서 24일, 25일, 26일, 27일 이걸 개인 휴가를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23일 날 과연 23일 날 이게 휴가가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은 왜 25일 날 뒤늦게 현모 선임병장 왜 당직 사병이 전화를 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지금 다시 나온 얘기는 23일 날 당직 사병이었던 이모 사병이 있었는데 그 사병이 그 이전에 21일 날 바로 여기에 지원 반장이 이모 상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오전 오후에 선임병장들을 항상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 서모 일병과 관련해서는 추가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냥 이번에 여기서 끝내기로 했다. 그래서 복귀일이 23일이다 하는 얘기를 이미 이틀 전에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일 날까지도 그 밤 늦게까지도 오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들어오냐라고 바로 서 일병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 측에서 계속적으로 해명해왔던 예. 이미 개인 휴가, 4일간의 개인 휴가는 사전에 이미 다 획득을 해서 명령 지시를 획득을 해서 갔다고 하는 거를 그걸 바로 반박하는 바로 선임병장의 진술입니다. 김건식 교수님, 이 의혹 보도가 맞다면 이 논란의 핵심이었던 것보다 이틀 전에 또 다른 당직 사병이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두 번 전화를 다 받고도 복귀를 안 했다. 이런 흐름, 추정은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 23일 날 또 다른 당직 사병이 복귀 안 한 것을 알고 전화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예.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또 다른 당직 사병도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25일 날 일요일 날 저녁에 현모 당직 사병이 그 서일병한테 전화한 것이, 아니 23일 날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왜 25일 날 했느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장관 네. 측에서. 그것이 깨지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애초에 2차 병가 휴가가 종료되는 23일 날 정확히 당직 사병이 또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정황과 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깨지냐면, 개인휴가 4일을 24일부터 27일까지 받았다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획득했다는 것이고 개인휴가 명령을 받았다는 건데, 중요한 건 23일 날 밤까지 안 들어왔다고 당직사병에 전화할 정도면 예. 사전에 4일간의 개인휴가 연장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어허.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휴가 명령서는 나온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25일 날 발부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휴가 명령서가 사후에 이틀 정도의 탈영 상태가 돼 있고 미복귀 상태가 있었는데, 이틀 뒤에 이걸 정당하기 위해서 사후에 결재권자가 승인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병가 신청이 막혀서 부득이하게 여기 보시는 개인 연가를 썼고, 그 전에 이쪽 어둠에쯤에서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얻은 것 자체의 어떤 문제는 제가 보기에 없어 보여요. 연장하거나 이거의 권한은 부대장, 중령급이죠. 그분도 얘기도 보면 나는 구두상으로 승인해줬다 했단 말이죠. 현근택 변호사에게는 구두로 세 번째 개인휴가 가기 전에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 그래서 애초에는 서면 해명에서는 이메일로 보냈다는 얘기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럼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의 해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예. 말이냐면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게 대위냐, 중령이냐, 대령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 그 서씨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구두로. 그러면 구두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았으면 언제 승인을 받았는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검찰은 그 사람 승인권자를 찾아가서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승인을 했는지, 그러면 승인하고 나서 왜 그러면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약에 지금 TV조선의 보도가 맞다는 전제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전제로 말씀드리면 당직 사병이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왔는지 하는 부분도 증명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복수의 당직 사병이 전한 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기록을 안 남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두로 승인하고 왜 기록을 안 남겼는지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원래 추미애 장관 측은 그 첫 번째 최초 제기한 현모 사병이 헷갈려서 그랬었다. 그 본인만 몰랐을 거라는데 만약에 2명의 당직 사병이 추가 복귀하라고 전화를 이틀 사이 했다면 이게 좀 논란이 클 수 그렇죠. 있다. 그럼 왜 기록이 안 남았는지 하는 부분에서 검찰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네. 국방부 대응 문건에 따르면 분명히 진료를 받은 남만 병가로 쳐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참 저는 이게 참 국방부가 도대체 휴가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헷갈리고 더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하태경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병원에 있는 날만 즉 치료하는 날만 휴가로 인정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다가 예. 또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질문하니까 또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바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김도호 의원이 지금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2016년도 1월에 국방부가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용에 관한 절차 통보 공문이라는 이 공문에 보면요.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날, 이 날만을 휴가로 병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실제로 서 씨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며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원 치료를 며칠 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실제 그러면 19일 동안을 병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문건에 따르면 그렇게 19일 동안은 병가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병원에 입원한 한 3, 4일 정도, 통원 치료한 날, 이 날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개인 연가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방부가 보면 이 그 두 차례에 걸쳐서 19일을 이 병가로 인정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과연 그러면 이 인사복지실에서 만들어놨던 공문과 너무 다르지 않는가? 특히 또 정경두 장관이 그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병가를 2차에 걸쳐서 19일간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차례의 병가는 합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병가의 명령서가 없어요. 휴가 명령서가. 그렇죠. 근데 왜 없게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로 일지에 병가를 내려면 입원을 한 날짜는 바로 그냥 계산해줘요. 근데 서일병 같은 경우에 2017년 6월 8일 날 수술을 했거든요. 7일 날 입원해서 9일까지 입원했으니까 3일간이 있죠. 그리고 6월 21일 날은 실밥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통원 치료지만 하루는 세야 되니까 나흘간은 자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보통 휴가를 줄 때는 군에서 입원 치료를 했을 경우에 앞뒤 하루씩은 여유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대를 갔다가 그 병원 갔다 와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이걸 계산해보면 한 6일은 줄 수가 있다. 최대한 4일에서 6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3일에서 15일은 어떻게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명령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19일을. 그러니까 명령서 자체가 지금 1차 병가하고 2차 병가는 명령서 자체가 현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법적으로 갔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현재로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명령서조차도 없는 불법 휴가가 돼 있는 상태다. 예. 이런 얘기예요. 1차, 2차 두 번의 병가도 뭔가 위법성이 보인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앞서서 사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얘기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분은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에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습니다. 서울병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 맞죠? 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 개인 휴가가 핵심일 텐데 그렇죠. 김도식 교수님. 정진석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결국은 휴가를 미리 가놓고 사후에 휴가 발령으로 덮으라는 점이 더 심각한 번제다. 만약에 야당의 주장이 맞으려면 사전 승인, 사후 승인 이 논란부터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3차 휴가가 개인 연가로 4일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차 병가가 만료되는 23일 날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23일 당직 사병이 전화를 한 게 지금 진술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게 주말에 끼었기 때문에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이 끝나는 25일 날 다시 또 이 현모 사병이 또 당직 사병이 전화를 해서 복귀를 지시했기 때문에 분명히 미복귀 상태라는 게 입증되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24일부터 27일까지의 이
4일간의 개인 휴가 승인은 아까 현근택 변호사 나와서 승인권자가 합법적으로 승인해줬다, 구두 승인해줬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승인의 시점이 사후가 되면 이건 그걸 은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탈영했거나 미복했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후에 승인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승인권자가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합법 격차라고 지금 자기는 주장하지만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직권남용이 되고 그 승인권자가 뭐 중령이든 누구든 그 승인권자의 직권남용에 만약에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 개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되는 것이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휴가의 적법성 여부를 따라 가지고 마지막 4일간의 개인 휴가 승인 시점이 사전이었냐 사후였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 색깔이 다른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3차 개인 휴가 언제 승인받았는지 이 여부를 지금 동부지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요.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수사는 무려 8개월간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추 장관 본인 역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수사를 하십시오. 검찰에서 하십시오. 아니,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8개월 동안 별 것 아닌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지연시켜온 나쁜 검사들을 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 가이드라인 또는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해명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의원님 답변에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정대 국장, 저하고 예. 화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야당에서는 아니 아들 수사는 8개월이나 질질 끌더니 추 장관 아들 측이 제보자 고발한 사건 이건 8일 만에 경찰이 착수했다. 이거 너무 잣대가 다르지 않냐라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검찰하고 경찰이 이제 서로 다른 기관인데 하나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이제 병역과 관련된 이제 수사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제보자에 대한 이제 수사인 건데 뭐 8일 만에 수사에 고발인 조사하는 게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발인이 어떤 고소고발 사건이 나오면 3개월 안에 해야 되고 예. 당연히 또 빨리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8개월 동안 늑장 수사하는 게 문제고 아하. 그리고 또 나아가서 심지어 6월달 그러니까 이미 1월에 고발됐는데 한 5개월 만에 6월달에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참고인의 중요 진술을 일부러 누락하고 즉 왜곡 조사해서. 수사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지. 경찰이 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금 고발하자마자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거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하정대 국장의 시각은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예.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삼자면 8개월 동안이나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그렇죠. 있고. 예. 다른 고소고발 사건도 딱 들어오면 1, 2개월 안에, 3개월이 최종 기한이거든요. 근데 예. 1, 2개월 안에 끝내라.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빨리 나오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조사하고 어느 때는 고발장 바로 접수한 날부터 조사 들어가요. 어쨌든 뭐 8개월 동안 꽤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모두가 검찰 수사 내용을 집중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